주간 회의, 뭐 월간 회의, 아니면은 다른 데 미팅 이런 데 자주 이제 해보셨죠? 그럴 때마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회의들이 있으면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주간 회의를 할 때 이제 팀장님이 계시고 뭐 본부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팀원들이 이렇게 이제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보다 이직을 많이 해서 경험이 없지는 않은데 어쩜 하나같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돌아앉아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자, 누구부터 오늘 말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박 차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돌아가죠. 그 옆에 뭐 누가 앉아 있던지 간에 그냥 옆 사람이 또 이제 읽어요. 근데 주간 회의는 결국에는 공유된 뭐 구글 시트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다 내용을 업로드는 해놓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또 읊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럴 거면은 이걸 뭐 발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내용 보면은 될 텐데 굳이 뭐하러 이걸 맨날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대리 때도 있었고 과장 때도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노트 제 끄적이는 거기에다가 언제 끝나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아니면은 진짜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걸로 막 2시간씩 막 끌어버리면 오전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간 아까워 죽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아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주간회의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있을걸요? 예, 있을 것 같고 현재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주간회의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따로 하지는 않고 요새는 이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관리자가 그냥 이제 보는 정도에서 끝나는, 네, 그렇게 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따로 논의를 하기는 하죠. 훨씬 간편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요새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좀 고정관념일 수는 있는데 요새는 회사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릴레이 회의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뭐 한 것처럼 또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강의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릴레이 회의 옳지 못하다. 뭐 누가 봐도 옳지는 못하죠. 그래서 최대 이제 90분.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0분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딱 1시간으로 끝내서 진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타이머를 옆에 좀 갖다 놓고 딱 끝나면 그냥 딱 눌러버리는 진짜 오버. 딱 그 회의 오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전에 회의 아젠다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거를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구성원들이 미리 이 아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이제 그걸 논의하는 장소로 해라. 이제 그게 미팅의 주 목적이다. 근데 그게 맞죠. 네, 그게 맞고 여기서 아젠다라는 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영어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의제, 뭐 안건, 목록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주간 보고 월간 보고 그 주에 했던 거는 그러면 언제 받느냐. 이거는 그냥 이메일을 던져놓든 아니면은 공유 시트에 올리든 해서 관리자가 그거는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끝내는 걸로 뭐 그렇게 하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관리자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는 해요. 미팅의 리딩을 잘 해야 그 미팅이 효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미팅을 진행할 때도 토론을 좀 활성화하래요. 아젠다가 준비돼 있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질문할 내용을 이제 아젠다를 미리 주어서 사람들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 있죠. 뭐 예를 들어 박 차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 즉석에서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으면 그러면 조금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요새는 이제 상대가 말한 내용과 감정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관리자가 아니라 팀원이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자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요새 너무 언론들에서 MZ세대를 약간 무슨 잔다르크처럼 좀 호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MZ세대도 제가 만나본 MZ세대들은요 별로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이제 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돌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관리자는 좀 캐치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박 차장께서는 이 부분이 좀 힘드셨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이런 식으로 되물어라라는 거래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에 집중을 해라. 계속 이 강의에서 계속 그 포커싱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 비언어인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챗 GPT라든지 AI와 일하지 않는 이상 사람과 일하는 이상 감정이라는 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제 기단이 언제 끝나냐 따분해 한다든지 뭐 알아서들 하시고 뭐 난 별 관심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표현의 이제 그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말들이 살짝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캐치해라 라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면은
굳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다 캐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미팅을 할 때 원활하다라고는 하는데 역시나 이것 역시도 좀 추상적인 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그러니까 뭐가 고맙냐면 이직을 많이 하고 여러 회사를 경험을 했던 게 생각보다 사례가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예, 고객과의 미팅 아니면 뭐 협력사, 파트너와의 미팅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미팅을 할 때는 아젠다를 두는 게 훨씬 현명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잘된 케이스와 못된 케이스를 한번 둘 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선 못된 케이스는 이제 회사들끼리 와 우리 으쌰으쌰해서 잘해보자 뭐 이렇게 친분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만났어요. 그간에는 뭐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뭐 별달리 하는 이야기가 없던 거죠. 우리 회사는 뭐 이제 이런 거고 뭐 서로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되게 그냥 실덕자는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돈 벌자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친목 다지는 모임은 아닌 거잖아요. 다 피차 서로 바쁜 상황에서 안 바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는데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뭐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같이 무언가를 공조해서 뭐 상품을 만든다든지 뭐 그러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림 같은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결국에는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컨텐츠 핵심이 없으니까 끝까지 이어나가는 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떠한 주 컨텐츠가 있더라도요. 소위 말해 빠그러지는 게 일상 다반사인데 그러한 공고한 무언의 공통의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어져 나간다는 거는 거의 엄청 힘든. 만약에 그게 이어져 나간다면 제가 볼 땐 그거는 친인척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리고 잘된 케이스 잘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서로 아젠다를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공유하고 싶은 아젠다를 공유하고 그쪽에서도 아젠다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나면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서로의 이제 아젠다를 주고받은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미리 면접 질문을 받아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전 면접 질문. 어쨌든 그 자리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 미리 답변을 준비해 오세요라는 걸로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이라는 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온 답변은 훨씬 청산유수로 얘기를 하고 더 신뢰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왔으니까.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실제로 아젠다 내용에서도 그랬지만 만나서 어떤 회사 대표분들은요. 이거를 뭐 거만하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본론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타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를 들면은 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점은 뭐예요? 이렇게 진짜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이걸 준비를 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면은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약간의 이제 얼버무림? 어찌 보면은 약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솔직히 당연히 서로 돈 벌자고 하는 일인 걸 텐데 이걸 물어보는 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와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스무스하게 얘기를 해서 넘길 수는 있었어요. 따라서 아젠다가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리 질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로드맵을 그려주는 첫 발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미리 회의를 할 때마다 아젠다를 받으면 좀 귀찮기는 해요. 많이 귀찮죠. 이거를 내가 또 생각까지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준비를 해야 하니 귀찮기는 하고 그렇지만 활용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업무를 할 때 좀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들도 차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러한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아젠다가 있으면 굉장히 미팅 그 자체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1시간 내에 저는 솔직히 1시간도 길어요. 물론 구성원이 얼마 있고 또 뭐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최대 1시간 내에서 싹 끊어서 핵심 내용만 도출할 수 있는 미팅이 나오기를 그러한 미팅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